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많이 기다리셨죠? 덕분에 시스템 오류, 소리 덕분에 선생님들께서 좀 쉬는 시간 가지셨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또 기지개 한 번 더 켜시고, 물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들으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실습은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긴장되고 떨리고 또 어렵잖아요. 특히 이번 학기는 또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줌으로 수업을 해보지 않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 특강을 통해서 수업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자세하게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한국어 교육 실습에서 배우는 것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수업 들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연습 단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연습 단계에서 지금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할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연습 단계란 해서 연습 단계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지금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이 4주차 수업이 오픈이 되어 있죠. 그래서 4주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내용 통해서 확인하시고 들으셨던 분들이라도 복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의 실제 구성과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줌을 활용한 연습인데요. 이 부분은 혹시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자료를 드리는 걸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노채환 교수님께서 직접 줌을 시연해 주시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좀 준비를 했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노채환 교수님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연습 단계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수업의 5단계를 다 알고 계시죠? 수업의 5단계 뭘까요? 이 수업의 5단계를 지금 뭐였더라 이렇게 천천히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수업의 5단계라고 말하면 바로바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업의 5단계. 처음에 아까 노채환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그렇죠. 도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시와 설명. 세 번째는 연습.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활용.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마무리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써주신 걸 보면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 이렇게 완벽한 답으로 다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크게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업의 5단계가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셔서 바로 도입, 제시, 설명, 연습, 활용, 마무리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중에서도 앞에서 1교시에서 들으셨던 내용 다음 오늘은 이 연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습 단계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배우고 나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 치는 방법을 배운 후에 일주일 뒤에 다시 학원에 가서 보면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습은 새로운 것을 배운 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자동적으로
내가 신경 써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배울 때 이 연습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남미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그 규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반복적인 연습을 계속 시킬 때 그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배웠어요. 왜 바보 연습 계속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대답했습니다. 바보 연습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을 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 학생한테 이제 내용을 배웠으니까 다음 내용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학생에게 연습 없이는 다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바보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패턴 드릴이라고 하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자동화, 내재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연습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연습의 순서는 정확도와 유창도가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먼저 연습을 해야 할까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먼저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정확도를 먼저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창도를 연습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완전하게 구별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유창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화면에 구성된 것처럼 왼쪽은 학습 초기, 오른쪽은 학습 시간의 후반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유창하게 그리고 의미 중심으로 대화를 완성하는 이런 연습으로 구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내용은 네, 소리가 너무 기계 소리가 크고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조교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불러올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연습의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연습이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조작적 연습과 유의미적 연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습을 구성하실 때 이따가 교환의 실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조작적 연습 부분을 구성하신 후에 다음에 유의미적 연습을 구성하셔야 해요. 이것은 실제 그 한국어 교육 실습 영상 강의에서 많이 보시고 또 그 연습의 구성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선생님들께 조작적 연습과 유의미적 연습의 예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작적 연습은 일반적인 문장으로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문장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위해서 그냥 만든 문장이에요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이거 진짜 내 이야기가 아니지만 내가 정말 이 문장을 한국 사람과 만났을 때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연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장을 사용해서 연습을 할 때는 조작적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조작적 연습을 처음에 할 때는 연습 초반에는 교사가 이 단어나 또는 문장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가서 조작적 연습이 아주 높은 수준의 숙달도의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킬 때는 그때는 문장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작적 연습은 대부분 교사가 뭔가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문장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조작적 연습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유의미적 연습은 실제 나의 이야기를 해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느꼈던 그런 연습들이 실제 한국 사람과의 대화에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문장을 생성해내는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지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의미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의미적인 연습이 학습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연습 단계, 연습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연습에서 제가 보여드린 이 연습을 보시면 조작적 연습일까요? 유의미적 연습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제 목소리 바이브레이션이 조정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 손부진 선생님이 처음으로 조작적 연습이라고 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조작적 연습이죠. 이거 왜 조작적 연습인가요? 네, 먼저 뒤에 있는 문장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후행절을 제공해주고 선행절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데 그림을 보고 그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와 문형을 사용해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은 조작적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상황에서 필요한 조언을 해주세요. 이 연습은 조작적 연습일까요? 유의미적 연습일까요? 이 연습지는 문형 지 그래요를 배울 때 사용한 연습지입니다. 지 그래요 배우고 나서 이 연습을 했는데요. 상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면증에 걸렸나 봐요.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는 상황을 주고 그때 지 그래요를 사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어떤 연습일까요? 네, 지금 정말 빨리 답변을 주셨네요. 네,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 네네, 그쵸. 김태현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의미적 연습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에 것은 조작적,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네, 다 맞습니다. 유의미적 연습이 되겠습니다. 네, 유의미적 연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조작적 연습일까요? 유의미적 연습일까요? 네, 채팅창에 써주세요. 네, 이것은 을게요 문법을 배우고 나서 사용하는 연습지입니다. 을게요, 전화할게요. 이런 문형을 배웠는데 누가 이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버릴게요 라고 대답하는 형식의 연습지입니다. 이런 연습지는 다 정답을 써주셨어요. 네, 조작적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김태현 선생님께서 유의미 연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숙 선생님께서도 복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가 봐도 조작적 연습이죠. 왜냐하면 이거 진짜 자기의 이야기나 또 자기가 문장을 스스로 생성한 것이 아니라 답을 그냥 보고 어울리는 것을 찾아서 쓰면 되니까 이런 것은 조작적 연습입니다. 그런데 5번에 대해서 조작적 연습인지 유의미적 연습인지 헷갈리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와 나의 문장이 진짜 자기의 이야기를 하라고 교사가 지시를 해서 여러분도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고 상황을 제공하면 그러면 학생들이 그 상황에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 그것은 유의미적 연습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조작적 연습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구성한다고 해서 다 유의미적 연습이 아닙니다. 대화를 구성하되 그 대화 안에 실제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이 없으면 그때는 조작적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이 그냥 이 연습지만 봤을 때는 아무 상황이 없잖아요. 그냥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조작적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교사가 이때 을게요를 사용한 상황을 주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써보세요 라고 그 상황을 줬다면 그때는 자기 이야기를 직접 쓰게 되니까 유의미적 연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연습은 역시 을개요를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자, 이 연습은 조작적 연습일까요? 유의미적 연습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김태현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은 열린 방식인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방식이라는 것이 그냥 문장을 만드세요. 그냥 만드세요는 조작적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황을 주면 자기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주면 유의미적 연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유의미적 연습이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나하고 결혼해주면 제가 매일매일 청소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내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할 건지 써보는 거죠. 정말로 자기가 그런 약속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유의미적인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장을 만드는 것이라면 조작적 연습이 되겠지만, 이때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약속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네, 그래서 진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유의미적인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 좋은 대답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연습 단계에서 조작적 연습과 유의미적인 연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세웠어요. 이제는 연습을 실제로 구성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는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연습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저의 파일에 들어있는 네, 연습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고 네,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의 실제 구성과 진행 부분에서는 연습 유형, 그리고 상호작용, 연습 내용 구성, 유의점, 교환 작성의 예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연습 유형입니다. 네, 연습 유형에서 어떤 연습을 먼저 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1번 연습 먼저 하고 다음에 2번 연습하고 다음에 3번 연습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연습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조작적 연습 몇 개 해야 돼요? 유의미적 연습 몇 개 해야 돼요? 고민이 되죠. 그래서 어떤 연습을 먼저 하는지 연습의 유형별로 보시고, 이 학생들의 숙달도가 높으면 조작적 연습을 줄이고 유창성을 강화시키는 연습, 유의미적인 연습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잘 못하는 학생, 그리고 형태 변화도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학생들에게는 조작적 연습의 양을 늘리시고, 그리고 유의미적인 연습은 하나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문형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숙달도에 따라서, 또 학생들의 성향이나 또 선생님의 수업 구성 방식, 그리고 수업 환경,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셔서 가장 최적의, 가장 효과적인 연습의 개수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이 있는지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연습은 가장 쉬운 연습, 단어 교체 연습, 문장 교체 연습입니다. 네, 이런 연습은 당연히 초급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연습이죠. 초급에서 형태 중심의 문법을 가르칠 때 이 연습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초급이 아닌 경우에 중급이나 고급에 올라가면 이런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어 교체 연습을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그 문형들, 지금 실습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 문형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형은 대부분 초급의 문형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 교체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단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단어 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비밀 주머니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 비밀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단어 카드를 15년 전에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오늘 먼지 쌓인 카드를 찾아왔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거죠. 노래하다. 우리가 오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였어요. 과거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배운 후에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단어 카드를 보여주고 학생들은 이 문형에 맞춰서 문장을 또 단어의 변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죠? 노래했어요 라고 학생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준비했죠. 이렇게 타다 하면 탔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적다 하면 적었어요. 그리고 느리다 하면 느렸어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단어 카드를 손에 드시고 이렇게 넘기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안 하시고 스케치북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들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as어요, 어써요, 였어요 문법을 가르칠 때 단어 카드를 실제로 만들지 않고 요즘은 컴퓨터를 사용해서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PPT로 연습을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다 이렇게 단어 카드를 주고 갔어요 라고 형태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느리다만 보여주고 완성형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PPT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실습을 하실 때 줌으로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PPT를 사용하시는 것도 사용하셔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실 때는 단어 카드를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장에서 수업을 하실 때 단어 카드를 만들지 않고 PPT로만 수업을 하시게 되면 학생들이 교사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화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좀 수업이 산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는 PPT로 물론 쓰셔도 되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 아직도 단어 카드를 선생님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단어 카드를 사용할 때 단어를 보여주지 않고도 단어가 있는 것 같은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as어요, 어써요, 였어요 하고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학생들은 그림만 보고 그 그림에 청소하다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 알고 있어야죠. 이건 이미 배운 단어니까. 그래서 청소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먼저 보여주고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청소했어요 라고 바로 이야기하면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고,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청소하다 단어로 보여주고 그리고 완성형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박진아 선생님께서 하다 동사는 하였어가 아니라 했어요로 많이 가르치는데 햇이 아니라 엿으로 꼭 표기해야 되는지요? 하였어요를 일단 가르치고 했어요로 바뀌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지요? 사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했어요를 배웠고 이미 알고 있으면 나중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였어요라는 그 여의 형태만 봐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초급 학생들에게 이것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는 그때는 그리고 그래서 해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또 어떤 기관에서는 바로 했어요. 이렇게 as어요, 어써요, 했어요로 가르치고 제시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나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그 기관에 가시게 되면 속한 곳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또 속한 교재를 사용할 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것은 이렇게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의 형태를 제시하실 때는, 그러면 그것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이 여가 해가 된다라는 사실은 꼭 알려주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은
그림 카드를 사용한 연습입니다. 제가 그림 카드를 사용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수업 시간에 사용한 그림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먼저 이거 그림 카드는 따로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카드를 보시면 이 사람이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의 주인공은 여자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몰랐죠?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아까 잘못 알았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네,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법은 은 줄 알았다, 몰랐다를 가르칠 때 사용한 그런 그림 카드입니다. 이것을 이미 제시와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 은 줄 알았다, 그리고 뭐 인 줄 알았다, 뭐 은 줄 몰랐다, 는 줄 몰랐다 이런 문법들을 계속해서 입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이렇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거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보고 남자예요. 그래요? 여자예요. 여자인 줄 몰랐어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피아노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광고는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피아노 광고인 줄 몰랐어요. 피아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카드를 여러 장 준비해 가면서 이런 그림 카드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고 또 다음 그림 카드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그림 카드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그림 카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 카드는 화면에서 찾아서 인터넷에 너무 많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복사하셔서 PPT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실 때 그 그림을 출력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덥다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 카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형용사와 기본 동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어 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이걸 보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바로 형태 변화만 바꾸기 때문에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림 자료를 사용해서 덥다, 더워요, 덥다, 더웠어요, 뭐 덥다, 더워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림 카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그림 카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잘 모른다. 이거 덥다라고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 글씨를 써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카드를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카드 설명은 여기까지 좀 드리고 카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지금 단어 카드, 동사 카드, 형용사 카드, 그리고 뭐 명사 카드, 그림 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초급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중급에 가면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뭘 사용하냐면 피동이나 사동을 배웠을 때 그럴 때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다의 사동은 끓이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앞에 보여주면 학생들이 중급인데도 이 카드의 연습을 통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도작적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고 또 피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을 닫아요를 문이 닫혀요 이렇게 문장을 카드로 만들어서 문장을 연습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당연히 PPT로 구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PPT로 구현하지 않고 제가 굳이 카드를 만든 이유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연습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카드들을 학생의 그룹에 나누어 주고 짝 활동과 그룹 활동을 할 때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실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업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습 방법에 좋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카드 연습 말고 또 아주
단순한 연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줄긋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실제 연습지를 나눠줄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대부분 그 교재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배가 고프다와 식당에 가다를 연결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을 긋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그러면 목이 아프다. 네,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좋아하는 가수를 만나다, 기분이 좋다. 이거 연결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문형을 사용해서 연습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배가 고프다, 식당에 가다 이렇게 말하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가요 이런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연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쉽죠. 그래서 학생들도 정말 쉽게 합니다.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 카드의 연습을 했는데도 학생들이 잘 못한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추가로, 네, 쉬운 연습을 추가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연습이 바로 이런 연습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보다 몰라요. 이거 는데도 문법을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본적인 연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도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선행절과 후행절을 모두 주고 가운데에 연결어미의 모양을 맞게 바꾸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연습이 바로 이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맞게 바꾸는지 형태의 정확성을 위해서 하는 연습,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문장을 연결해서 그 문장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표현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 연습, 그리고 이렇게, 네, 선행절의 내용을 바꾸어서 문장을 읽는 이런 연습들. 이런 것들은 너무 쉽고 기본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모두 구성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 중에서 1개, 그리고 너무 못하면 2개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구성의 연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주고 아까 샤워했어요. 계속 땀이 나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아까 샤워했는데도 계속 땀이 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들도 마찬가지의 방식의 연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보시겠는데요. 네, 문장 완성하는 연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문장 완성하는 연습이라는 것은 빈칸을 비워두고 여기에 뭐가 올지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쓰거나 또는 선행절과 후행절 서로 비워놓고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습보다 좀 더 어려운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연습, 여기 이렇게 빈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빈칸.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것을 쓰면 되는지 학생들에게 스스로 알게 하는 겁니다. 음연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면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이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뭐 만나면, 찾으면, 뭐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2번 질문도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운동을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런 것을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에 어떤 것을 쓰면 좋을지 쓰는 이런 연습이 바로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인데요. 1번 연습과 2번 연습이 있잖아요. 자, 두 가지 연습 중에서 뭐가 더 쉬운 연습, 뭐가 더 어려운 연습인가요? 네, 지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뒤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몇 개예요? 만나면, 보면, 찾으면 이 정도? 더 찾기 어렵죠. 그런데 2번 연습을 보세요.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축구를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행을 가면 너무너무 다양한 대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연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더 많은 발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연습은 조작적 연습입니다. 2번의 연습은 그냥 사용하면 조작적 연습이 되지만 진짜 이것을 학생에게 질문하면 그때는 유의미적인 연습처럼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빈칸을 완성하는 연습은 유의미적인 연습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해야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조작적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또 은는대도를 배웠다고 생각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 일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그 자지 못했는데도 하고 뒤에 후행절은 여기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학습자 스스로 여기에 못했어요를 못했는데도로 한번 바꾸는 거, 형태 변화, 그리고 뒤에 후행절까지 완성하는 연습.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 선행절을 주고 후행절을 만드는 연습이죠. 반대도 있어요. 이렇게 선행절을 주고 후행절 만드는 연습. 선행절을 비워두고 후행절을 알려주는 연습. 이렇게 하고 는대도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선행절, 5번부터 8번까지는 후행절을 알려줬습니다. 어떤 연습이 더 어려운 연습인가요? 그렇죠. 네, 2번이 더 어렵습니다. 왜 2번이 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는데도 문법을 사용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문장을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연습은 걸렸는데도 뜨거운데도 라고 써야 되니까 이런 것은 바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5번부터 8번까지는 내용도 생각해야 되고 형태 변화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운 연습은 5, 6, 7, 8. 그래서 연습의 순서를 배열하실 때 쉬운 연습은 앞에, 어려운 연습은 뒤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잘하는 학생들은 앞에 연습 빼고 뒤에 연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문장 새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첫 번째가 단어와 문장을 교체하는 연습이었고 너무 쉬운 연습. 그리고 두 번째는 빈칸을 채우는 연습이나 선행절이나 후행절을 완성하는 연습이었는데 세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만들어야 돼요. 이런 연습은 조작적 연습부터 유의미적 연습까지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보실게요. 한국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쓰세요 하고 문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문형을 주면 학생들이 이 문형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어울리는 문장을 쓰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켜야 할 것들, 먼저 첫 번째 1번은 한국에서는 이름을 쓸 때 빨간색 말고 다른 색으로 쓰세요 라고 샘플을 주고 여러분도 이렇게 그림을 보고 완성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2번의 문장을 쓸 때는 그림을 보고 자기 스스로 문장을 완벽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른들한테 물건을 드릴 때 이렇게 두 손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것을 보고 학생들이 어른에게 물건을 드릴 때 한 손 말고 두 손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되는 거죠. 내용을 본 후에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이것을 한국어 문장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때 말고를 사용해야 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연습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문장을 스스로 완성해 보는 거죠. 스스로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작적 연습입니다. 교사가 모두 다 알려주고 문장만 학생이 구성하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알려주면 그것은 조작적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 그 상황에 어울리는 자기 스스로 생성한 문장, 그것이 바로 유의미적인 연습이죠. 그래서 5번과 6번은 유의미한 연습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지켜야 할 것들,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더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한국에서 뭘 지켜야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학생들이 뭐 이런 거죠. 지하철에서 그 긴 의자하고 짧은 의자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약자석에 앉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긴 의자 말고
죄송해요. 짧은 의자 말고 긴 의자에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노약자석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면 노약자석 말고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초급이라서 노약자석을 모르면 그렇게 학생들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장을 스스로 생각해서 구성해서 생성해내는 그런 연습은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적 연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연습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연습이 형용사 관형형 전성어미인 은입니다. 네. 형용사 뒤에 은 쓴 이 형태를 학생들이 오늘 배웠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연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형태 변화 연습까지 다 하고 빈칸 채우기까지 다 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로 의미가 있는 진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문장이라는 것이 바로 유의미적 연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기를 선생님이 알려주고 지영 씨는 키가 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여러분 미키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긴 사람이에요. 뭐 상우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어떤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형용사 은을 사용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이 바로 마지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연습도 있는데요. 이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아까 보셨던 연습도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이 연습도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반 학생 중에서 누구인지 추측해보는 그런 연습인데요. 이 사람은 얼굴이 귀엽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큽니다.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은 모두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보기를 보여준 후에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반 친구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그리고 그 정보를 읽은 후에 누구인지 맞춰보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연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있는 문장으로 쓰는 거니까요. 이런 유의미적인 연습이 학생들의 더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연습을 구성할 때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연습의 상호작용은 교사,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연습을 위해서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질문하고 누가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사 주도로 질문을 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후반으로 갈수록 연습이 후반으로 갈수록 교사가 빠지고 학생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교사와 전체 학생의 서로의 상호작용 그 다음 2번은 교사와 학생 한 명의 상호작용 그리고 3번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와 전체 학생들은 이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을 수 있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을 수 있다를 배운 후에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스케이트 선수 사진 보여주고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은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 대답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대답인가요? 아니죠. 선생님은 이미 학생들에게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그 내용을 다 보여줬습니다. 학생들은 내용을 다 알고 그 내용에 맞춰서 오늘 배운 문형을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교사와 전체 학생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연습이 첫 번째 연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은 조작적 연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연습에 익숙해지고 나면 두 번째 연습. 교사와 학생 한 명 서로 대화를 하는 연습이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뭘 하나요?
교사와 학생 한 명이 서로 대화를 할 때. 그냥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 한 명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연습 상황이 된다면 그 학생 바로 앞으로 가서 그 학생만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면 다른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죠. 그래서 교사는 칠판 앞에 서서 전체 학생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그 학생에게 눈을 맞추면서 질문을 하고 다른 학생들도 한 번씩 봐주면서 눈 맞춤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을 수 있다라는 문법을 배우고 나서 교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상우 씨는 무슨 외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알려줬는데 답의 내용을 그런데 두 번째 교사와 학생과 서로 이야기할 때는 답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한 명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때 그 상우 씨가 무슨 외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또 다른 학생한테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른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모든 학생에게 하는 것은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사, 형용사,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질문도 다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교환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연습이 학생과 학생 사이의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은 짝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짝활동이 아니면 그룹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학생과 학생들이 서로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 발화량이 늘어납니다. 교사와 학생이 말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모두 가만히 있거나 또는 전체가 대답할 때 말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그러면 그 학생이 발화할 기회를 적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발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을 수 있다라는 문법을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생이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요리, 할 수 있는 운동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이 서로 무슨 요리 할 수 있어요. 똠양꿍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전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짝활동과 그룹 활동은 가장 마지막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연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이 3시가 되어서 10분 정도 쉰 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좀 쉬시고요. 혹시 그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10분이 아직 안 되었고 3시 9분인데 그래도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고 나머지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이민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 전에도 질문이 있구나. 김현주 선생님께서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연습 문장을 만들 때도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문법이나 어휘가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고민이 됩니다. 초급에서 사용하는 어휘 수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요. 네, 그러시죠. 한국어를 계속 가르쳤던 분이시라면 앞에서 뭘 배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은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어떤 학습자인지 그리고 또 그 학습자들이 뭘 배웠는지를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 문장을 만들 때 사실 좀 아주 쉬운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많이 참고하시는 방법 추천을 드립니다. 시중의 교재들은 그 앞에 배운 문법들로 그리고 그 앞에 배웠던 단어들, 선행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교재들이 비슷한 순서로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 지도를 받으실 때 이 문법은 너무 어렵다 또는 이 단어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예상을 해달라 그런 피드백이 오면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문장을 만들 때 그리고 교사 말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잘 숙지하고 계시군요. 네, 많이 고민이 되시죠? 네, 그 교환 지도를 받으시면서 더 궁금한 것들을 이런 단어 써도 돼요? 이런 문장 말해도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초급 학습자들인데 선생님들 받으신 문형들을 배우는 그 학생들은 먼저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배워서 왔어요, 을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시제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단한 연결어미 정도 지만 이 정도 그런 이 정도의 연결어미 정도는 좀 알고 있다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단문으로만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은옥 선생님 PPT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민영 선생님 실습은 아니지만 학습장 간 편차가 큰 편이고 교실 책상을 디귿자로 하기 힘들 경우에 짝활동 외에 다른 연습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거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그 실력 편차가 크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짝활동을 시킬 수 있다면 앞뒤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보세요 해서 시킬 수 있다면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짝을 지어 주셔서 좀 도와주시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도 괜찮고 만약에 학습자 성향이 맞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너무 학습 편차가 큰 경우에는 연습의 양을 다르게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연습이 빨리 끝나는 학생도 있고 연습이 늦게 끝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지를 구성해서 나눠주실 때, 배포하실 때 잘하는 학생들이 빨리 끝나면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다른 연습지나 또 다른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말하기 연습만 하는 단계였지만 그 학생들은 그러면 말하기 연습 말고 쓰기까지 해보라고 그렇게 조금 더 그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에 그리고 다양한 단계의 연습을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자기가 계속 이 반복되는 패턴들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습자들에게는 그 학습자들에게 맞는 또 다른 학습 과제를 추가로 내주시고 집에서 쓴 것을 다시 한번 교실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교실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 끊긴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도 끊기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연습 내용 구성에 대한 부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구성하실 때 어떤 질문 해야 되고 또 어떤 단어로 연습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형태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단어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배운 단어만 사용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단어 카드를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단어 교체 연습 하실 때 그때 몇 개나 해야 되지? 라는 고민 되실 것 같아요. 문법을 가르치는데 이 문형에 대해서 단어 카드 몇 장 준비해야 돼요? 단어 카드 몇 개 써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받으신 문형이 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문법 중에서 여 형태가 들어가는 문형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주다에 해당하는 사주다 이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다에 해당하는 들어주다 이런 거 하나 있어야죠. 그리고 여주다에 해당하는 또는 해주다에 해당하는 하여주다, 해주다 이거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여가 들어가는 문법을 가르치실 때는 기본적으로 3개는 하셔야 됩니다. 3개. 3개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좀 잘 못하고 어렵다 싶은 그런 단어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여도 어려워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쉽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불규칙에 대한 연습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불규칙 카드들을 더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어여가 들어가는 단어들 골고루, 그리고 의탈락이나 또는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그리고 르 불규칙 같은 이런 불규칙들은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 실습 그 과목에서 목표 문형으로 받으신 그 문형을 배울 때도 학생들은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지만 연습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연습을 위해서 가르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연습의 단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잘 못하면 좀 더 추가하시고, 뭐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아어여가 아니라 의가 들어가는, 매개모음 의가 들어가는 문법을 가지고 계신 뭐 으면, 으니까 뭐 이런 문법들을 가르치실 때는 역시 받침이 없는 단어 하나, 가면, 받침이 있는 단어 먹으면 하나, 이렇게 2개, 그리고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만들면 같은 단어 하나, 이렇게 3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것은 보통 받침 있는 것, 받침 없는 것, 그리고 리을, 이렇게 3개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입하고 제시하고 설명하실 때도 이 정도를 예문으로 쓰시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받침 있는 거, 받침 없는 거, 리을 받침을 골고루 몇 개 더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이 들어가는 이런 다른 단어, 불규칙 단어들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연습하시면 되는데, 연습이 이 5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종류대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추가하시거나 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몇 개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 형태에 집중된 연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지금 오늘 보시는 이 화면에서 은 것 같다, 는 것 같다, 을 것 같다, 이 문법을 배우고 나서 학생들이 이 형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이 문법이 추측의 의미이고, 추측의 의미를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법의 의미를 너무 쉽게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명사일 때 인 것 같다. 그리고 형용사 현재일 때 은 것 같다. 동사 현재일 때 는 것 같다. 동사 과거일 때 은 것 같다. 미래일 때 을 것 같다. 벌써 5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동사일 때, 형용사일 때, 그리고 받침이 비읍일 때, 리을일 때, 디귿일 때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집중된 연습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습을 실제로 교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어 카드 같은 것으로 연습을 좀 하는 편이고, 이런 표를 집에서 완성해 오라고 숙제로 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지를 수업 시간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습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쓰기보다는 집에서 숙제로, 과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 카드 연습 말고도 형태 변화에 집중한 연습들이 또 있습니다. 문장을 활용한 연습인데요. 은지 시간이 되다, 이런 문법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학교에 1시간 전에 왔어요 라는 문장을 보고 온지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를 주고 학생들에게 1번 메일을 일주일 전에 보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 보냈어요를 보낸지로 잘 바꾸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여기에 보내다라고 쓰지 않고 보냈어요라고 썼냐면 형태 변화에 집중된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고기를 다 구웠어요. 그러면 구운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지었어요. 지은지, 놀았어요. 논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교사는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연습들은 형태 변화에 집중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2번째, 목표 문형으로 발화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표 문형을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 연습의 목표입니다.
오늘 연습은 학생들이 입에서 오늘 배운 문형을 사용해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야 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많은 초보 교사들이 이것을 놓치고 교사 혼자 목표 문형으로 발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주의해서 연습을 구성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1번, 2번, 3번 연습이 있습니다. 어떤 연습이 좋은 연습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어떤 연습이 좋은 연습일까요? 1번, 2번, 3번. 자, 1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사, 김치를 먹어봤어요? 학생. 2번,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학생. 3번,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어떤 질문이 좋은 연습 질문일까요? 지금 이동훈 선생님, 김포공항에서 3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 박은옥 선생님 다 좋지 않아요. 박은옥 선생님, 왜 다 좋지 않은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강미 선생님 2번이 좋다고 하셨고, 성상현 선생님도 2번, 장윤희 선생님 2번, 3번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3번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박은옥 선생님 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판티 아인정 선생님 2번 좋다고 하셨고, 지금 선생님들의 여기에 보면 박은옥 선생님 질문에 목표 문형이 들어있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1번 봅시다. 교사, 김치를 먹어봤어요? 라고 말하면 학생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정말 이렇게 대답합니다. 김치를 먹어봤어요? 네. 그러면 학생의 입에서 아어요, 봤어요 문법이 발화가 됐나요? 전혀 발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혹시 정말 똑똑하고 선생님을 도와주려는 학생이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를 먹어봤어요? 네, 김치를 먹어봤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교사가 먹어봤어요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냥 그것을 반복해서 따라했을 뿐 스스로 봤어요의 문장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김치, 불고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역시 아어요 봤어요 라고 문장을 구성하기 어렵죠. 그런데 정말 똑똑한 학생이 한국 음식을 먹어봤어요? 네, 김치를 먹어봤어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정말 좋은 학생이지만 역시 그 학생도 먹어봤어요 라는 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일 뿐 이 문장을 스스로 생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과 2번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3번 질문을 볼까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학생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앞에 올 수 있는 다양한 동사를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해 봤어요. 아니면 불고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봤어요. 아니면 동대문 시장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열쇠고리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3번처럼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열린 질문이라고 해서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아어요, 봤어요 앞에 있는 아어요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질문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께서 교사가 이미 문장을 말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목표 문형을 사용해서 질문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괜찮아요. 목표 문형을 사용해서 질문하는 것은 괜찮은데 목표 문형을 사용한 학생의 답을 미리 말해주는 먹어봤어요. 같은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연습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연습이 좋은 연습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세요.
네, 1번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후행절은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영화는 무서우니까 이렇게. 자, 2번 오늘은 너무 덥다. 그리고 후행절. 그러면 학생이 문장을 만드는 거죠. 3번 이렇게 비워두고 에어컨을 켤까요? 다른 영화를 봅시다. 어떤 질문, 어떤 연습이 좋은 연습인가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3번이 많으시고 학생 수준에 따라 2번도 괜찮은 듯 하고요. 네. 그리고 2번, 3번 좋다고 하셨어요. 한숙 선생님. 그리고 네, 이미애 선생님도 2번, 3번. 다른 분들께서는 3번이 좋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박은영 선생님은 2번 좋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1번을 보시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1번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 왜 이 연습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뒤에 후행절을 아무리 많이 잘 만들어도 오늘 목표 문형을 학생들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를 벌써 교사가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 연습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좋은 연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연습은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덥다를 은이가로 바꾸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하는 수준이라면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앞에서 그런 형태 변화 연습들을 충분히 해서 잘하는데 이 연습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 연습이 좋은 연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숙달도가 매우 낮거나 형태 변화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이고 그리고 3번 연습이 바로 좋은 연습이죠. 왜냐하면 은이가로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에어컨을 켤까요를 앞에 어떤 내용들이 올지 자기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3번 연습은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번 연습도 나쁜 연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습을 다 구성하신다면 2번을 먼저 하시고 3번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너무 잘한다. 그러면 2번 안 하셔도 되고 3번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유의점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습을 구성할 때 조심하시고 기억하셔야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연습을 구성할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 다음에는 연습을 진행할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연습을 구성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뭐냐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진, 그림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진, 그림을 사용하실 때 당연하지 사진이나 그림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진, 그림을 꼭 사용하세요가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진,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은 안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점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배우는 문형 사용 환경에 적절한 그림인가, 적절한 사진인가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 마세요라는 문법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 마세요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면 여러 가지 연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교사가 별로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바로 지 마세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교사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지 마세요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만 말해도 바로 학생들은 먹지 마세요를 말할 겁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 수업을 할 때 효과적인 연습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사진을 선택하는 연습도 있고 선택하지 않는 연습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사용해서 너무 쉽게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연습은 아 졌어요, 어 졌어요, 여 졌어요, 여 졌어요 라는 문법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인데요. 자, 이 연습이 어떤 문장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고 네, 날씨가 더워졌어요.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기온이 낮았는데 낮이 되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면 이 그림이 바로 이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기에 적절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기온이 올라갔어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라고 문장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음연서라는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전화를 받는 사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신문이라는 신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문장을 만들게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전화를 하면서 신문을 읽어요.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연습은 좋은 연습이 될 수 없습니다. 연습은 좋은 연습인데 사진, 이 이미지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선생님들 왜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음연서 그 실습하실 때 이런 사진 진짜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이렇게 그 이미지를 두 개 보여주고 선행절, 후행절. 네. 손부진 선생님 너무 포괄적인데요. 박은옥 선생님 전화를 받으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죠. 노트북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고 그리고 영어라서 와 선생님들 정말 동시 동작이 안 보여요. 웃으면서 노트북을 해요. 따로따로 해서요. 동시 동작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동시 동작인 걸 모르는데 정말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음연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연서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동시 동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시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준비하셔야 되죠. 이거 선행절 따로 후행절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연서는 주어일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동작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문장 연습을 구성하시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사진 보여줘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지금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주어 하나의 주어가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그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연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음연서 문법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찾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것은 그 이미지가 학생들이 배운 단어인가 그 동작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동사로 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유의점의 두 번째 가장 효과적인 구성을 고민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구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연습이 꼭 필요한가 내가 사진을 여기에 넣는 것이 이 PPT에서 이 왼쪽에 이 사진을 넣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행동이 수업의 흐름에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내가 이런 문장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이 이 학생들이 다양한 문장을 최대한 많이 발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연습을 구성할 때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연습의 구성이 맞는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초보 교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왜 내가 이런 연습을 이렇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피드백을 이제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개선이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것은 죄송합니다. 네, 이것은 어여졌어요의 연습을 위해서 준비한 사진입니다. 어여졌어요. 자, 이 문법을 위해서 이런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 구성 마음에 드세요? 사진도 있고 예쁘고 질문도 있고 명시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자, 아어여졌어요의 두 번째 연습입니다. 이렇게. 어때요?
그림만 있는 거죠. 문장이 없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까 첫 번째는 이렇게 문장이 있고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 이 아워요졌어요가 변화니까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이 없고 그림만 있어요. 어때요? 뭐가 더 좋으세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연습. 그림이 없어요. 여름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문장과 그림, 두 번째는 그림만, 세 번째는 그림 없이 문장만. 자,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벌써 대답이 많이 올라왔군요. 자, 오, 네. 1번이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손분희 선생님은 그림에서 계절의 변화가 있는 사진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군요. 만약에 그 새롭게 바뀌지 않고 이 1번, 2번, 3번 중에서만 선택한다면 3번을 선택하신 분도 좀 계시고 1번 선택하신 분들이 많고 3번하고 답이 안 나오면 1번. 네, 3번이 명확하다. 사진만 보면 도로가 바다가 된 것 같아요. 같은 바다인데 사람이 없는 사진 하나, 사람이 많은 사진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안 좋지만 굳이 들자면 2번. 그림 선택이 적절하지 않아요. 같은 장소 아니어서 말하면서 2번. 오,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아워졌어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질문을 해야 하죠. 그건 모두 다 동의하시죠? 네, 변화를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할 때 자, 이거 보세요. 여름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고 그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학생이 대답할 때 그림을 안 보고 여름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옷이 짧아졌어요. 시원한 음식이 식당에 많아졌어요. 이런 문장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이 없어도 충분히 문장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그림만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름이 됐어요. 바다가 생겼어요. 네. 지금 그림만 보고서는 여기에서 뭐가 변화가 됐는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봄 그리고 여름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림이 제시되는 순간 학생들은 그림 속에서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림이 뭔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줬겠거니. 그래서 그림에서 뭐가 달라졌지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 연습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림과 문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했을 때도 학생들은 역시 그림 속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1번 형태 그리고 2번 형태 모두 필요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구성은 바로 3번. 여름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화면에 구성하시지 않아도 그냥 교사가 질문하면 되죠. 그렇죠? 학생들에게. 마이클 씨, 여름이 됐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PPT 문장이나 연습지 문장에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형을 구성할 때 그 연습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반드시 꼭 이걸 연습지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교사가 바로 질문해도 된다면 이런 구성, 이런 화면 구성, 또
또는 뭐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에 있어서 연습 자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구성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채팅창에 써주셨네요. 네, 손부지 선생님께서 여름이 없는 나라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사진이 없으면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같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문화적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절이 달라졌을 때 만약에 잘 모르는 학습자, 한 번도 여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학습자, 뭐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 그때 사진을 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여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질문에서는 사진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혹시나 문화적인 차이나 또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정보가 없는 학생들이라면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위한 자료는 따로 준비하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고 있다라는 문법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고 있다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어요. 학생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준비해서 자, 무엇을 해요? 골프를 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사진을 준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연습입니다. 이거 첫 번째. 어때요? 좋아요? 두 번째, 이 고 있다의 연습은 사진을 하나만 준비했어요. 이미지 하나만. 그리고 자,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이 진아죠. 진아는 거울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고 있다 1번 연습. 이거 1번. 사진을 한 장씩 따로따로 보여주면서 넘겨가면서 연습을 시킨다. 첫 번째. 두 번째. 고 있다의 연습을 하나의 그림에 다 보여준다. 뭐가 더 좋을까요? 강미선 선생님은 2번이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2번이 좋다고 하시는군요. 대부분 다 2번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윤시 선생님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네. 이민영 선생님은 1번이 좋다고 해주셨고 박은옥 선생님은 둘 다 장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 연습이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연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럼 뭐가 더 좋을까요? 네, 연습이 1번, 2번 중에 다 장점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교사의 그 입장에서 이미지 하나, 사진 하나에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고 있다를 위해서 내가 연습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준비해야 한다면 이것이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효과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 개를 사용해서 많은 발화를 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 같은 경우에는 한 그림에 한 문장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교사는 똑같은 발화 수를 위해서 더 많은 사진을 준비해야 하고 그 사진을 넘기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하니까 학습자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그 맥락과 상황이 존재하는 그 이미지는 이것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연습을 보여주게 되면 학습자들은 스키마가 생성됐다가 다시 새로운 스키마 생성하고 또 새로운 스키마 생성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 연습이 학습자들의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는 당연히 이런 텍스트들은 없고 이 전체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나중에 이런 연습을 사용해서 짝 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런 그 앞에 뒤에 있는 연습의 문장들도 함께 구성을 하는 이런 연습지를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유의점에서 세 번째, 다양한 연습 방법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양한 연습 방법이 좀 제가 지금부터 좀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루하지 않고 좀 재미있게, 그리고 좀 다양하게, 그런 학습자 성향에 맞춘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좀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연습들은 아까 보여드렸는데 사실 너무 지루합니다. 연습지를 사용해서 어울리는 문장을 바꾸는 거 좀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좀 그런 연습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하시는 거죠. 이 첫 번째 문장에 이야기하고 끝나면 또 새로운 문장 이야기하고 또 끝나면 새로운 문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짝활동을 위해서 문장을 하나씩 자르면,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문장씩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 문장의 쪽지를 가지고 짝활동을 하고, 짝활동이 끝나면 옆 사람에게 그 쪽지를 주고 나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쪽지를 받아서 새로운 문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짝활동을 문장 쪽지를 통해서 또는 카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바꿔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팀은 빨리 끝나고 어느 팀은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충분히 그 쪽지를 학생 수의 수량보다 더 많이 준비하셔서 빨리 끝난 팀이 더 다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연습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문장을 하나씩 잘라서 나누어 주고 연습을 시키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문법은 장소를 의미하는 는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잘라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만 그 장소가 어디인지 보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항, 이런 단어 카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공항이 어떤 데인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곳은 비행기가 있는 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처음 도착한 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공항 이렇게 맞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장소들을 학생에게 다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어떤 한 학생이 칠판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머리 뒤에 장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만 자기 혼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에게 그 장소에 대한 힌트를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곳은 비행기가 있는 데예요. 이곳은 비행기가 출발하는 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학생은 그 단어가 무엇인지 추측해서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다양한 방법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은 것 같다, 는 것 같다 문법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음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위질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위로 뭔가 자르는 것 같아요. 뭐 요리를 하는 소리를 듣고 요리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장소나 또는 그 상황에 대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원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연습 방법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한태와 한태서 같은 경우에는 공을 서로 던지면서 그 공을 누구한테 던졌어요.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공 대신에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을 말하고 싶은데 장난감 시계 같은 거 사용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시간 말하는 것도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사동 표현을 가르칠 때도 연습할 때 이런 인형 같은 거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동 표현을 직접 내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고 사동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인형에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인형을 이렇게 재우는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아기를 재워요. 선생님이 인형을 재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형을 여러 개 준비해서 짝활동으로 학생들에게 각각 나누어주고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인 방법들로 쓸 수가 있겠어요.
연습을 실제 구성하시고 진행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4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습을 진행할 때 이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학습자들이 골고루 그 발화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자들은 선생님이 나한테 몇 번 시켰는지 세는 학습자도 있어요.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선생님이 왜 저는 오늘 3번 시켰고 다른 학생은 5번 시켰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실력이 어떤지에 따라서,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질문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순서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잘하는 학생이 먼저 질문에 대답을 하니까 샘플이 되기 때문에 먼저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학생만 계속 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수업에 좀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눈을 잘 맞추고 웃으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생들이 항상 그 수업에 내가 틀릴까봐 약간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뭔가 인상을 쓰거나 그런 표정을 지으면 학생들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다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반응이 좋은 학생한테 계속 눈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학생들은 거의 선생님의 눈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눈빛을 골고루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피드백. 학생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잘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 사람에게 해주었을 때 학생들 쪽에서는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칭찬은 다 같이 공개적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네, 또 지적은, 부정적인 피드백들은 또 따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오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한두 분만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다양한 질문 내용들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교환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를 제가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을 활용한 연습은 제가 물론 준비를 했지만 아까 노채영 교수님께서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채원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이 줌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수업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줌에서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밴드에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계속 이어지는 3교시는 또 활용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스트레칭 하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다시 오셔서 이민우 교수님의 명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